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부산의 택시 요금이 6월부터 오릅니다. 앞으로 택시를 계기로 도시철도와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 다른 교통요금도 줄줄이 인상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북구 화명동 도심 한가운데 있는 장미원에서 계절의 여왕 5월을 대표하는 장미가 만개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착한 가게 시간, 오늘은 남구 용당동의 연탄석쇠구이 백반집과 수영구 망리동의 한우국밥집을 소개합니다. 모텔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도주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 도주 뒤 독극물을 마신 채 발견됐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산의 택시 요금이 6월부터 오릅니다. 앞으로 택시를 계기로 도시철도와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 다른 교통요금도 줄줄이 인상되지 않을까 시민들은 벌써 걱정입니다. 김윤정 기자입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부산 하단 지하철역 인근 택시 정류장. 택시가 줄지어 대기 중이지만 타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또 다른 택시 정류장도 사정은 마찬가지. 택시 서너 대가 30분 넘게 대기 중이지만 승객 찾기조차 힘듭니다. 물가 고공행진 속에 6월 1일부터 부산 지역 현행 택시 요금마저 오릅니다. 택시기사들 요금 현실화는 반기고 있지만 큰 폭의 요금 인상에 당분간 승객이 더 줄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물가 오를 때 같이 200억이고 300억이고 같이 등달아 올려주면은 소비자들이 그런 큰 걱정을 안 하긴데 한꺼번에 많이 뛰다 보니까 좀 걱정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더 안 타는 확률이 많지요. 당분간은 한 2, 3개월 동안은 잘 안 탈라 하지요. 요금 올라서. 예. 얼마나 오를까요? 중형 택시 기준 3,800원인 부산의 택시 기본 요금이 4,800원으로 1,000원 인상됩니다. 이래 평균 탑승거리 기준 15.6% 인상된 셈입니다. 모범 대형 택시는 기본 요금 6,000원에서 7,500원으로 1,500원 인상됩니다. 이래 평균 탑승거리 기준 4.3% 인상입니다. 시민들 한숨도 덩달아 커졌습니다. 이 택시비가 지금 경기가 안 좋은데 택시비가 오른다 하는 게 너무 많이 오르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요. 서울간 같이 오르는데 그거는 부산 입장으로서는 너무 많이 오르는 것 같아요. 서울 같은 데는 요금이 올라가고 택시가 많이 승객이 많이 줄었다 그러거든요. 그럼 승객이 줄면은 그걸 가지고 그것도 택시 기사한테 손해가 되는데. 부산시는 시민 부담 가중을 우려해 심야 할증 적용 시간은 수도권과 달리 1시간 늦춘 23시부터 적용했습니다. 심야 시간대 활증 요율도 차등 적용키로 했습니다. 또 동백택시 운영사와 협의해 할인 쿠폰을 발행하겠다고 밝혔지만 버스 업계와 부산교통공사 역시 경영 악화를 호소하고 있어 다른 교통요금까지 줄줄이 인상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도심 한가운데에서 계절의 여왕 5월을 대표하는 장미가 만개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지금 화명동 장미원에서는 50여 종의 다양한 장미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계절의 여왕 5월에 꽃의 여왕이라 불리는 장미의 향연이 펼쳐졌습니다. 북구 화명동에 있는 화명장미원은 화명생태공원과 아파트 단지 사이에 자리한 도심 속 꽃밭입니다. 모양과 크기, 색이 다른 50여 종의 다양한 장미를 한 곳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장미꽃 색깔이 너무 다양해요. 또 월요일 날 보니까 사람 없는 줄 알았는데 병일 또 사람 엄청 많고 꽃도 여기 오는 게 너무 좋아요, 기분이. 기분이 소녀 같아요. 그러고 얼마 전에 손주하고 왔는데 너무 이뻐갖고 오늘 친구들하고 나들이 나왔어요. 근데 꽃만큼 행복해요. 화명장미원은 지난 2013년 방치돼 있던 공공청사 부지를 활용해 조성됐습니다. 10여 년이 지나면서 장미 식재 면적과
휴게 시설도 점차 늘어나 도심 속 휴식 공간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지역 주민들한테뿐만 아니고 부산시에서도 다른 외지에서도 많이 옵니다. 이 공간은 그 아파트 속에 어찌 보면 주민들의 힐링 공간의 역할을 하십니다. 특히 이 도심 속에 이런 자연 공원이 있다는 것은 정말 주민들한테 어마어마한 큰 혜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곳에 식재된 장미는 사계절 피었다가 지기를 반복하는 수종으로 오는 10월에도 한 차례 더 꽃망울을 터뜨릴 예정입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프로젝트로 기획된 우리 동네 착한 가게 시간입니다. 오늘은 남구 용당동에 숨어있는 맛집인 연탄불백 정식집과 수영구 망미동에서 국밥을 팔며 이웃 나눔도 실천하고 있는 한우국밥집을 소개합니다. 꽃으로 수놓아진 벽화가 있는 남구 용당동의 한 골목. 여기 맛집이 숨어 있습니다. 대학가 근처라 학생들도 많이 찾는다는 이곳. 메뉴는 하나, 바로 연탄불백 정식입니다. 일단 나오는 음식을 보면 입이 떡 벌어집니다. 제 얼굴만한 불고기 한 판에 찬이 7개나 됩니다. 먹음직한 빛깔의 불고기는 진짜 불맛이 느껴집니다. 상추에 고기를 얹어 싸먹으면 입안이 풍성해집니다. 여기에 더해 이 집만의 별미인 선짓국. 선짓국을 안 먹는 사람을 위해 공깃밥에 시락국도 같이 나옵니다. 이런 한상 차림의 가격은 8,000원. 최근 올린 겁니다. 요즘 자극적인 음식보다는 이 집이 가격도 착하고 또 집밥 먹는 느낌이 들어서 이 집 자주 찾게 되는 것 같고 또 밥 같은 것도 사장님이 후하시게 많이 달라면은 많이 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 가게 점심시간만 영업을 한다고 합니다. 늦게 가면 못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토, 일요일도 쉽니다. 다음으로 찾은 착한 가게가 있는 곳은 수영구 망미동. 수영강이 흐르는 강변도로 옆에 보이는 국밥집. 모르고 지나친 적 많은 그 집입니다. 입구에 들어서자 넓은 내부와 바깥 전망이 눈에 들어옵니다. 주 메뉴인 국밥을 먹어봅니다. 일단 맛은 자극적이지 않고 깔끔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든 한우, 양도 많습니다. 식사가 깔끔하고 군더더기가 없어요. 그래서 자주 오는 편이에요. 여기 안에 환경 시설은 어떤 것 같아요? 시설도 깔끔하잖아요, 이 정도면. 이 가게 국밥 한 그릇의 가격은 8,000원. 5년째 한결같은 가격입니다. 면을 좋아하는 분들을 위한 한우 육국수도 있습니다. 밥과 면을 같이 먹고 싶으면 국밥을 시키고 국수 사리를 추가하면 됩니다. 석쇠 불고기와 육회도 이 집의 별미입니다. 오늘 처음 왔는데 가격도 저렴하고 양도 많고 맛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가게도 착한 가게 맞습니다. 곳곳에 인증패가 보입니다. 알고 보니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매달 20인분의 식사를 후원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사장님은 많이 버는 만큼 더 많이 베푸시고, 그리고 가격도 8,000원이면은 많이 싼 편인데 사장님이 자기 자신이랑 약속을 한 게 있거든요. 5년 동안 가격을 올리지 않겠다고. 그래도 저희 직원도 많이 다독여 주시고 하시는 거 보니까는 오히려 책임감 때문에 저희도 더 열심히 해서 최선의 맛으로 보답드리고 싶어서. 참, 주인장 얼굴 보기 힘든 이 착한 가게는 수요일 쉰다고 합니다. 우리 동네 착한 가게 김석진입니다. 모텔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도주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도주 뒤 독극물을 마신 채 발견됐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사상구의 한 모텔. 방을 비워줄 시간이 다 되어도 방에서 인기척이 없자 이상함을 느낀 종업원.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40대 여성이 숨져 있었습니다. 같이 있던 30대 남성은 사라진 뒤였습니다. 이 종업원은 경찰에 신고했고 곧바로 수사에 나선 경찰.
추적 끝에 다음 날 강원도의 한 모텔에서 남성을 찾았습니다. 발견 당시 남성은 농약을 마신 것으로 추정됩니다. 남성은 현재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환자실에 있었는데 일단은 농약을 먹었기 때문에 중환자실에 있었고 일단 괜찮을 생명에는 지장 없답니다. 30대 남성 A씨와 40대 여성 B씨는 1년가량 교제해온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의 치료가 끝나는 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13일 오후 1시쯤 남구 대연동의 한 빌라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집안에 있던 3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으며 주민 5명은 대피했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 합동 감식을 벌일 예정입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 1부는 낙동강 생태공원에 상습적으로 불을 지른 6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5일부터 17일까지 북구 화명 생태공원 내 갈대숲에서 7차례에 걸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은퇴 후 인지 능력이 저하되는 경도 인지 장애를 겪어 스트레스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오전 5시 20분쯤 50대 남성 A씨가 광안대교에서 고공농성을 벌였습니다. A씨는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 생계비 지원 등을 요구하며 박형준 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한 뒤 12시간 만에 농성을 풀었습니다. A씨는 앞서 2019년과 2020년에도 국회 앞에서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 등을 요구하며 900일 넘는 노숙농성을 벌인 바 있습니다. 정부가 오는 6월부터 코로나19 격리 해제는 물론 전파를 막기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까지 모두 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식적으로 코로나 종식을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는데요. 지난 3년 동안 부산 코로나19의 기록을 숫자로 짚어봅니다. 장보영 기자입니다. 지난 3년 코로나19는 우리 사회에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부산은 확진자 2명으로 시작해 교회와 요양병원, 음식점, 학교, 학원, 목욕탕 등으로 집단 감염이 이어졌습니다. 2022년도의 봄은 코로나19의 계절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2월 17일부터 한 달 넘는 기간 동안 한 건물에 있던 541명이 코로나에 감염됐습니다. 총 750명이 있던 건물이었는데 이 중 72%가 코로나를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비슷한 기간 하루 확진자는 10,000명을 돌파합니다. 부산은 22년 2월 21일 하루 동안 12,81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 달 뒤 확진자는 4배로 훌쩍 뜁니다. 3월 16일 부산의 하루 확진자는 42,434명. 하루 만에 가장 많이 감염된 숫자입니다. 사망자도 갈수록 늘어났습니다. 감염자 최대치를 기록한 뒤 일주일 3월 22일에 코로나19 치료를 받던 환자 60명이 사망했습니다. 당시 중환자만 80명이었는데 이마저도 병상이 부족해 확진자들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는 확진자.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중요성도 높아졌죠. 아스트라제네카나 화이자, 모더나, 얀센 등 백신을 선택해 접종받았는데요. 현재까지 부산의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률은 86.1%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감염된 코로나, 지금까지 부산의 누적 확진자는 184만 9,723명입니다. 사망자 수는 2,82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부산 시민의 절반이 코로나에 한 번 이상 감염된 겁니다. 코로나 PCR 검사 현황은 1,000만 건이 넘었는데 부산 시민 1명당 3번은 PCR 검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힐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다음 달부터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낮춰지면서 대부분의 방역 조치가 해제됩니다. 확진자 격리 의무가 권고로 바뀌고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됩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6월 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와 의원과 약국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집니다. 2020년 1월 20일 국내에서 처음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3년 4개월 만입니다. 정부는 세계보건기구의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 비상사태 해제 발표와 국내외 유행 상황, 방역 대응 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6월 1일부터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그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방역 조치는 자율기조로 전환하게 됩니다. 가장 큰 변화는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입니다. 다음 달부터 7일 격리 의무에서 5일 권고로 바뀝니다. 다만 대형 병원 등 의료기관과 감염 취약시설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당분간 유지합니다. 마스크 끼고 오면 너무너무 답답하고 너무 힘들었는데 이렇게 나오니까 진짜 너무 좋아요. 이 공기를, 좋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그 자체가 너무 좋구나. 이제 코로나가 이제 진짜 다 간 건가 뭐 이런 생각 들었어요. 아직 조금 뭐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사람이 많은 곳에 가면 불안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착용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마스크를 벗게 됐고요. 크게 와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위기 단계가 경계로 하향되면 임시 선별검사소는 문을 닫고 선별진료소만 운영됩니다. 매일 발표되던 확진자 통계 발표도 주 단위로 전환됩니다. 재난대응 체계도 중대본에서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체계로 전환됩니다. 예방접종과 치료제, 치료비, 생활지원 등은 기존대로 유지됩니다. 방역당국은 국내외 상황을 고려해 대규모 재유행이 발생하면 방역 조치를 재강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제55회 신사임당의 날 기념 행사가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주관으로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한글과 한문서예, 사군자 그리기, 만화 등 8개 분야로 나눠진 사임당 과거장과 남성들이 참여하는 율곡 과거장 등 예능 대회가 진행됐습니다. 또 전통자수 체험과 다도 예절 배우기, 가운 써주기 등 일반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도 함께 마련됐습니다. 한편 현대 여성의 귀감이 된 인물에게 주어지는 제55회 신사임당상에는 유아교육 전문가인 이경자 씨가 선정됐습니다. 신사임당의 날은 여성의 재능을 발굴하고 개발하기 위해 지난 1969년 경복궁에서 처음 시작됐습니다. 그다음에 시, 수필, 아동문학, 자수, 예절 이런 예능 대회를 통해서 작가를 길러내는 겁니다. 그 55년 동안에 5만 명 이상의 작가가 탄생이 됐고 지금 초대 작가만 하더라도 5천 명 이상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어서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오는 16일 부산시청에서 지역 우수 중소기업을 연계하는 2023 부산 특성화고 채용박람회를 엽니다. 이번 채용박람회는 부산 지역 우수 대표기업 28개사가 참여할 예정으로 기업 인사 담당자가 현장에서 직접 면접을 보는 채용관이 운영됩니다. 또 입사 지원서 작성과 면접 경험 등 취업 전문 상담사가 진행하는 취업 심층 컨설팅과 진로 검사 등 부대 행사도 진행됩니다. 전국의 주요 소식을 알아보는 오늘 전국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들어와 있을까요? 인천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주차장이 붕괴된 검단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주민들이 전면 재공사를 요구하며 시위에 나섰습니다. 동탄 전세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회복하기 위해 협동조합 설립에 나섰습니다. 협동조합을 통해 문제가 된 주택들을 인수하고 임대사업 등으로 보증금을 회복한다는 계획입니다. 대구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미술품 가운데 2점이 추가로 위작인 것으로 판명났습니다. 대구시는 진위 확인이 불가능한 작품이 140점 정도 있는 것으로 보고 추가 감정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전북대학교 간호대생들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은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라며 간호법 공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전국 소식입니다. 이어서 포토뉴스입니다. 사하구 신평동 동매누리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는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7일까지 동매누리 작은도서관 1층에서 추억의 4개 도서관 봄 행사를 운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사하구 신평일동 행정복지센터와 신평로교회는 지난 11일 신평일동 저소득층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선한이웃 프로젝트 집수리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사상구 주례일동 새마을부녀회는 지난 9일 총각무와 쪽파로 맛있는 계절김치를 담아 관내 취약계층 50세대에 전달하는 맛깔난 밥상 계절김치 나눔 행사를 펼쳤습니다. 사상구 엄궁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0일 가정의 달을 맞아 홀로 어르신 50세대에 소고기국과 불고기, 밑반찬과 과일 등을 담은 표사랑 감사꾸러미를 전달했습니다. 서구 암남동 천송이 행복마을 추진협의회는 지난 9일 관내 홀로 어르신 15명을 대상으로 천송이 행복마을 사랑쉼표 특별한 도시락 한 끼 합시데이를 운영했습니다. 서구 남부민 일동은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함께 홀로 어르신들의 힐링 클래스로 우울감 셀프 진단과 원예 수업으로 구성된 건강이 꽃피는 마음을 진행했습니다. 서구 서대신 3동 자율방재단은 지난 11일 관내를 순찰하며 길거리에 버려진 쓰레기 제거와 불법 전단지 수거 활동을 통한 환경정비를 실시했습니다. 강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은 지난 4월에 시행된 2023년 제1차 검정고시에서 초졸 2명, 중졸 10명, 고졸 12명 등 모두 24명의 학교 밖 청소년이 합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북구 구포일동 행정복지센터는 8통 통장으로 주민을 위해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권귀남 씨가 제51회 어버이날 기념식에서 효행실천 유공으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